예,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영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논란만 키웠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서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찬주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관병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란 겁니다. 감을 따라고 했다, 골프공을 주스라고 했다 했지만 사실 공관장이 상사입니다. 여러분, 상사가 낮은 계급입니까? 아들이 공관에서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연 것도 당시 공관병들이 이를 지원했다는 것도 갑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저는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관병들이 일방적으로 서빙한 것도 아니고 같이 파티를 한 건데. 오히려 갑질 의혹 제기가 군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청교육대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이 세웠던 대표적인 반인권 조직이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사례까지 포함해 사망자가 449명에 달했고 상해자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여러 갑질 의혹을 부인했지만 박 전 대장의 부인의 공소장엔 아들에게 부침개를 챙겨주지 않았다며 부인이 공관병의 얼굴에 부침개를 던졌고 키우던 화초가 냉해를 입자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가뒀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의 1차 인재 영입 대상이었지만 논란 끝에 보류됐던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 비례대표 생각 전혀 없습니다. 험지에 가서 한석을 더 차지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JTBC 강연입니다. 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국당 지도부는 박찬주 전 대장은 영입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보류됐다는 입장을 유지했죠. 하지만 앞서 보신 기자회견 직후에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라고 했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황교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받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던 황 대표 측근들도 조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류가 변한 건 사실이라며 박 전 대장 영입을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황 대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미 황 대표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전 대장 영입 사실이 전해지자 당 최고위가 반발했고 인재영입위원장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른바 밀실 리더십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복수의 최고위원들은 JTBC와 통화에서 박 전 대장의 자질 논란뿐만 아니라 황 대표가 다른 최고위원들과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조국 사태로 잘 보이지 않던 황 대표 리더십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우리 당은 50 공안 검사 출신이 50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국방부가 서울 청운동에 있는 과거 기무사령관저를 민간에 팔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가 4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관저는 작년 9월에 기무사가 해체돼서 안보지원사로 재편된 이후에도 군이 보유하고 있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이른바 친박의 위세가 등등했던 시절에 그는 동료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타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 공천을 보장할 터이니 지역구를 옮기라는 권유 아닌 권유였습니다. 그들은 VIP의 의중을 들먹이면서 위세를 과시했으나 정작 계파와 측근 정치로 인해서 무너지는 성벽을 자신들만 깨닫지 못했으니 분위기 파악, 즉 정치의 감을 잡지 못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들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이 다 돼서 다시 총선 준비로 분주한 시기. 기자회견을 자처한 인물은 또 다른 감에 대한 주장을 펼쳐놨습니다. 공관의 감은 공관병이 따야 한다. 말에는 옹이와 가시가 박혀 있었죠.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군대의 인권의식이 무분별하게 유입됐다 했고 이제는 사라진 삼청교육대를 언급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으니 가족과도 같은 공관병에게 한 이 일은 갑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의혹은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이라는데 그 당당한 회견을 지켜본 시민들은 정작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되묻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정말 귀한 분이라 칭하며 영입 의사를 밝힌 정당은 세상에 대한 감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인가?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몇 년 전 때 아닌 정치권 감 논란을 가져온 그들은 정작 시민들의 마음을 그 결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청산해야 하는 정치의 행태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아온 정치적 감의 계절.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연 장군이 일갈한 공관의 감은 공관병이 따야 한다는 주장과 묘하게 겹쳐오면서 감의 계절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는데 하긴 두 감은 하필이면 장단음까지 같아서 평소 같으면 전혀 상관도 없을 두 단어가 장군님 한마디에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상관이 있게 되어버린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